미술사에서 최초의 추상화가, 그럼 저 역시도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미술사에 기록이 없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미술사의 기록에서 비추어 볼 때 정말 미술사가 다시 쓰여질 정도로 놀라운 발견이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온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입니다. 혹시 하루 한 장 인생 그림 컨텐츠를 못 보셨다면 제가 이렇게 재생 목록에 묶어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 책을 좀 미리 읽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에서 너무 좋아해서 아끼다가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좀 모셔놨던 작가인데요. 이 화가는 두 개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를 연 화가 중 역대 최고 관객을 모았던 화가고요. 두 번째는 세계 최초 추상화가 하면 많은 분들이 몬드리안, 칸딘스키를 떠올리실 텐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스웨덴의 여성 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를 오늘 소개합니다. 사실 원래 제 책 중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림에 좀 짧게 소개가 됐었고, 제가 새롭게 개정판을 만들면서 힐마 아프 클린트를 좀 단독으로 소개하고 싶어서 이 책에 소개를 했어요. 책에서 몇 쪽에 힐마 아프 클린트가 있냐? 바로 262쪽에 미래를 위한 그림이라는 꼭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미래를 위한 그림은 힐마 아프 클린트의 전시 제목이기도 했고 또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제목들을 그대로 살려서 꼭지에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힐마 아프 클린트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 제가 한참 2016년, 2017년도에 북유럽을 여행하고 있는데 마크네 스튜디오에서 힐마 아프 클린트라는 화가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작가를 알게 됐고, 그렇게 북유럽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힐마 아프 클린트의 작품들을 몇 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이 작가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평가됐고 은폐됐고 오판이 돼서 이제서야 서서히 알려지고 있다라는 식의 칼럼들이 좀 눈에 보였어요. 실제로 힐마 아프 클린트는 북유럽의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를 수도 있고, 또 저 역시도 미술사를 전공하거나 혹은 미대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화가였어요. 그녀가 좀 유명해지게 된 건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와 LA에서의 전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때쯤에 힐마 아프 클린트를 처음 알게 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간 미술사에서 최초의 추상화가, 그럼 저 역시도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힐마 아프 클린트가 이들보다 먼저 추상을 했는데 왜 미술사에 기록이 없지? 그런 의문 때문에 저 역시 이 작가의 자료들을 살폈고 알고 봤더니 힐마 아프 클린트 자체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 중 한 명, 조카에게 세상 사람들이 내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은 뒤 한참 뒤에 내 작품을 공개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고 나서 20년 후가 돼야지 그나마 좀 사람들이 내 작품을 이해할걸? 이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그랬을까요?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 힐마 아프 클린트의 작품들을 우선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추상 작품을 볼 때 굳이 남성화가 여성화가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힐마 아프 클린트의 작품을 딱 봤을 때 너무 우아하다, 어떻게 이렇게 우아한 추상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추상화를 그릴 때 작가마다 다 의도가 다릅니다. 몬드리안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불완전함을 소거하기 위해, 즉 나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무 연작 시리즈를 보면 몬드리안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을 그리고 그 대상의 불완전함 혹은 불규칙함을 소거해 나가면서 본인만의 수직과 수평, 추상을 만듭니다.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는 회화는 곧 음악과 같다 하면서 작품에 마치 지휘를 하듯이 지휘자가 돼서 마치 음악처럼 추상 회화를 구성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한기 작가의 점화는요,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점 하나하나를 찍으면서 완성이 됐죠. 즉 우리 눈에 추상화가 점, 선, 면 또는 조형 요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추상화가들도 그 추상화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힐마 아프 클린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추상화를 그리게 됐냐면요. 가족 중에 여동생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고 그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유럽은 신지학 열풍이 불고 있었는데요. 힐마 아프 클린트 역시 이런 신지학 모임에 나가게 됐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즉 영혼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 때문에 신지학 모임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힐마 아프 클린트는 추상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힐마 아프 클린트의 추상은 상승하는 느낌과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자꾸 뻗어나가려는 그런 확장성의 느낌이 작품 안에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힐마 아프 클린트가 추상을 그렸던 것은 아니고요. 당시 북유럽은 다른 유럽보다 좀 더 여성 화가들이 학교를 다닌다거나 활동을 하기에 유리했는데 힐마 아프 클린트 역시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려서 초창기에는 구상화를 그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힐마 아프 클린트만의 추상을 만들어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드디어 뉴욕 구겐하임에서 이 힐마 아프 클린트의 회고전이 열렸을 때 사실 마이애미와 뉴욕이 상당히 먼데 마이애미 아트바젤을 갔다가 다시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가서 이 전시를 볼 정도로 이 작가의 작품을 최대한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구겐하임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이 힐마 아프 클린트의 작품들이 수가 상당히 많고 또 정말 크다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당시 구겐하임 1층에 전시됐던 작품은 캔버스가 아니었고 페이퍼에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캔버스에 붙였거든요. 즉 힐마 아프 클린트가 자신의 작품을 그려놓고 이걸 캔버스 채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종이에 그린 다음에 보관을 해놓고 시간이 흐르고 이것을 전시할 때 이제 다시 캔버스에 배접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실제 힐마 아프 클린트는 키가 150cm 정도로 상당히 좀 아담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그린 작품들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바닥에 종이를 깔아놓고 마치 동심원을 그리듯이 인간이 컴퍼스가 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더라고요. 실제 힐마 아프 클린트의 영화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개봉이 됐었는데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 작가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닥에 캔버스를 눕혀놓고 그림을 그린다. 그럼 누굴 떠올릴까요? 많은 분들이 잭슨 폴락의 액션 페인팅을 떠올릴 텐데요. 어쩌면 잭슨 폴락의 액션 페인팅보다도 바닥에 종이를 깔거나 캔버스를 깔고 대형 작품을 표현했던 건 힐마 아프 클린트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미술사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백인, 남성, 강대국 중심 작가들이 최초의 기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술사의 기록에서 비추어 볼 때 힐마 아프 클린트의 발견은 정말 미술사가 다시 쓰여질 정도로 놀라운 발견이었는데요. 그래서 6, 7년 전에는 한국에 힐마 아프 클린트의 자료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힐마 아프 클린트에 대한 평전도 이렇게 풍월당해서 두껍게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너무 좋아서 힐마 아프 클린트의 도로까지 사오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힐마 아프 클린트가 살아있을 때 이제 노트에 드로잉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먼 훗날 미래에 내가 전시를 한다면 나선형으로 상승되는 그런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비쳤는데요. 문득 뉴욕의 구겐하임 건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겐하임 건물은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나선형으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감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한 것도 아닌데 나는 미래에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모습이 실제 역대 최대 관객을 모은 힐마 아프 클린트의 구겐하임 전시였으니까요. 어쩌면 힐마 아프 클린트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누군가를 끝없이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추상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제목 역시 미래를 위한 그림이었겠죠. 제가 책에 쓴 내용을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은 제가 추가적으로 당시 구겐하임에서 열렸던 힐마 아프 클린트의 전시 사진들을 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가을부터 겨울 뉴욕의 구겐하임에서 클린트의 회고전이 개최되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갔다. 뉴욕 구겐하임이 문을 연 이후 사상 최다 관람객 수였다. 더불어 많은 사람이 찬사를 쏟았다. 이 그림은 계시다. 영국의 유명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클린트를 두고 이런 표현을 했다.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고자 했던 그녀의 마음은
미래를 위한 그림이라는 전시 타이틀로 대표되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여성 화가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녀의 작품은 이제 반세기를 지나 우리 시대에 인정받게 되었다. 실제 클린트는 사람들이 나선형으로 된 건물에서 자신의 그림을 보기를 바랬다. 그녀는 이 계획을 신전을 위한 설계도면에 그리기도 했다. 2018년 프랭크 로드라이트가 지은 뉴욕의 구겐하임 건물은 그녀가 원하는 나선형의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바람은 자신이 살던 시대가 아닌 미래가 돼서야 실현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부끄러워하거나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타임캡슐에 혹시 봉인했던 건 아닐까? 실제 클린트의 이 시리즈는 10점의 대형 그림으로 구겐하임 전시에서도 메인 자리에 전시되었다. 당시 클린트는 가로 234cm, 세로가 315cm나 되는 이 큰 그림을 바닥에 눕혀놓고 종이에 그렸는데 훗날 종이에 템페라로 그린 작품을 캔버스에 붙여 전시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만날 수 없는 존재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찬 그녀의 그림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희망과 신념의 존재가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스웨덴의 여성 추상화가, 심지어 몬드리안보다 칸디스키보다 먼저 추상을 시도했던 힐마 아프 클린트를 만나봤어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또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작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